안녕하세요. 양신TV 야옹신 양식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박수 먼저 쳐야 됩니다. 제가 인지기능장애가 왔나봐요. 고양이 치매가. 이거 자꾸 까먹네.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해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제가 이제 임상 병원 일을 하면서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질환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오는 질환이기도 하고 하는 고양이 방광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양이 방광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벌써 이제 귀가 쫑긋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고양이를 입양해서 생활하시는 보호자님이시라면은 정말로 한 번이라도 경험 안 해보신 분은 없을 정도로 고양이 방광염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비뇨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는 양신TV 이 채널은 고양이 행동과 관련된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고양이 행동과 관련된 왜 방광염이 잘 걸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방광염에 좀 잘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거는 통계치가 있는데 이전 몇 년 전에 한 논문 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걸 약간의 좀 베이스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성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성별적인 부분에서 여아보다는 남아가 이 특발성 방광염에 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그 수치는 암컷의 고양이보다 수컷의 고양이가 2.34배 정도 높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안에 모래를 어떤 거를 쓰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응고형이 아닌 흡수형을 썼을 경우에는 2배 이상 특발성 방광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벤토나이트와 소위 말하는 두부모래 같은 경우는 흡수형이죠. 그런 경우에는 벤토나이트, 응고형에 가까운 모래를 쓰는 게 더욱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캣타워를 부탁해, 어머니 캣타워를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성대모사가 좀 더 엉금진으로 할걸. 아무튼 이 캣타워를 항상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벤티지 포인트라고 하는 수직 공간 중에 높은 공간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통 4배까지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소위 말하는 수직 공간이 없다, 캣타워가 없다, 이런 캣풀이라도 없다, 아니면 가구로라도 만들어주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특발성 방광염에 걸릴 가능성이 4배 정도 이상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수직 공간이 있냐 없냐 차이가 크냐면, 수직 공간이 있고 창밖을 바라보고 이런다라는 거는 고양이한테 있어서는 본능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이러한 자극이나 아니면 이러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게 없다면 스트레스는 쌓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본능적인 것들을 해소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열받고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방광염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다묘 과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묘 과정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특발성 방광염과 관련돼서도 혼자 지내는 아이들보다 다묘 과정, 여러 마리가 생활하는 아이들에 있어서 특발성 방광염에 걸릴 가능성이 3배 이상 높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직 공간과 이런 다묘 과정, 다묘 과정인 경우에는 환경 자체가 아이들끼리 환경을 공유해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긴장감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이제 주거 환경이에요. 주거 환경의 경우에는 한국이 좀 해당되는 경우가 좀 많죠. 한국의 경우에는 원룸이나 아니면 약간 작은 오피스텔에서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좀 영향을 미쳐요. 좁은 공간, 아파트라던가 아니면은 원룸이라던가 오피스텔 이런 데에서 사는 애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특발성 방광염에 걸릴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수치를 합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왜 특발성 방광염이 많이 걸리냐? 한국의 경우에는 혼자 사시면서 원룸에 살고, 그 다음에 다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충분히 캣타워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모래를 응고형이 아닌 흡수형을 쓰고, 이렇게 되면
벌써 9배, 한 10배 정도는 이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환경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광염의 경우에는, 특발성 방광염의 경우에는 이런 환경적인 것들, 주거 환경, 수직 공간의 유무, 그다음에 담요 과정이냐, 그러니까 담요 과정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되게. 그래서 정말로 저는 정말 자신 있고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고 뭐 괜찮으면 담요 과정을 추천드리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쉽게 막 3마리, 4마리, 막 10마리 이렇게 8마리 이렇게 키우는 거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괜찮게 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좀 되게 이런 질환적인 부분들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잘 생각을 해서 담요 과정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방광염이 왔을 때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보통 아이들이 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혈뇨를 볼 수도 있고 혈액이 섞인 소변을 볼 수도 있고, 소변을 한 번에 시원하게 못 보고 되게 여러 번 화장실 들락날락 거린다던가 이런 행동을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병원에 데려가셔가지고 이 아이가 방광염이 있는지, 이 아이가 어떤 특발성 방광염인지 아니면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어, 신장이든 다른 문제가 있어서 방광염 문제가 왔는지를 꼭 검사를 받고, 뭐 초음파 검사라든가 아니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검사 받고 확실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뭐 세균 감염은 없는지, 뭐 결석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감별 진단을 해야지만 이게 방광염이라고 할 수 있죠. 방광염만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감별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방광염이라고 하면은 보조제들이 많아요. 뭐 시스테이드라던가 여러 가지 보조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선생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알맞게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하지,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방광염 증상이 예를 들어서 소변을 찌끔찌끔거리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소변을 제대로 못 보고 아이가 좀 무기력해지고 이상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방광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증상만 보고 이거 방광염이야, 저희 양신TV 채널 영상을 보고 우리 방광염이다 라고 생각해서 시스테이드 보조제 먹여야지 라고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선은 이게 정말로 특발성 방광염이냐 아니면 다른 원인에 따른 방광염인지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스테이드든 보조제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처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방식의 경우에도 이게 방광염이 있을 때 아이의 요성분이라든가 이게 되게 복잡해요. 오줌 검사를, 소변 검사를 해야 되고 소변 배양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장기에 맞는 처방사료를 먹어야 되고, 방광에 문제가 있으면 방광에 맞는 처방사료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되게 유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소변을 아예 안 볼 수도 있고 찌끔찌끔 볼 수도 있고 많이 볼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합니다. 증상은 단순할 수는 있지만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무조건 방광염은 이런 증상이다 라고만 할 수 없는 것도, 그러니까 중첩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감별진단 하는 거, 다른 질환과 감별을 해서 분리를 해서 이게 아니어야지만 이게 특발성 방광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방광염이야 라고 해서 처방사료를 먹이고, 방광염에서 시스테이나 보조제 같은 것들 먹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방광염 같은 방광 이사료가 좋대 라고 해서 먹였다가 오히려 좀 상황을 악화시킨다던가 좀 낭패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근처에 동물병원 담당 선생님이 계시면 충분히 상의해서 이사료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광염에 걸린 고양이를 키울 때 보호자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제가 말하는 건 방광염 여러 종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환경적인 거, 아까 말한 것들과 관련된 방광염에 걸렸을 때의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한 뭐 수직 공간을 만들어준다던가 화장실 모래를 흡수용에서 응고용으로 바꿔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공간 분리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아이가 좀 무료하지 않게 해준다던가, 그 다음에 뭐 담요 과정의 경우에는 좀 담요 과정 합사나 아니면 긴장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긴장감을 최대한 풀어줄 수 있게끔 아이들이 공간 분리를 좀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수량이 부족한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음수량을 좀 많이 먹게끔 이렇게 물의 위치를 많이 놔둔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보호자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일 것 같습니다.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일단은 스컷보다는 암컷을 입양할 거고요.
저라면. 그렇죠? 간단해. 성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암컷을 입양을 해서 그다음에 최대한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넓은 공간에서 아이를 키우고, 그다음에 수직 공간, 주택에 막 수직 공간 막 캔로드 켜놓고 뭐 엄청나게 많은 수직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다묘보다는 혼자 키우되 많은 시간을 놀이 시간으로 좀 노력을 해주고. 꿀팁이 아니라 제 이상이네요. 이상적인 바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꿀팁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아이가 최대한 스트레스라는 게 되게 크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게 만병의 근원인데, 그 중에 특히나 고양이들한테는 그런 비뇨기 질환, 뭐 방광염 이런 것들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것 때문에 고양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살 수 있는지,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환경풍부와 놀이풍부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입양하실 걸 추천드리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늘 저희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에서 준비한 고양이 방광염 관련돼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좀 더 활기차게 다음에 만나요.